한번 보이. 네, 오늘 이제 발표할 논문은 A New Perspective on How Graph Neural Networks Go Beyond WL. 약간 이런 이제 논문인데 사실 이제 WL 자체가 저번 첫 번째 저희가 세미나 할 때도 말했듯이 굉장히 약간 중요한 어떤 지표 같은 거라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이제 메시지 패싱이랑 사실상 거의 비슷한 알고리즘으로 WL 알고리즘이 진행되기 때문에 WL보다 쓸 수 있냐 없냐 약간 이런 게 2018년 이때부터 이제 뭔가 커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WL보다 센 알고리즘 만들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쉽게 WL보다 세게 만들고 결과도 되게 많이 좋아서 ICL에서 이제 오랄로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저 아, 네, 사실 이제 갑자기 약간 오기가 생겨갖고 ICL을 논문을 내야겠다. 왜냐면 아직 유립스나 ICL 하려면 멀었으니까 네네. ICL을 올해 나온 그래프 논문을 다 읽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냥 하나. 음, 네, 제일 첫 번째 있더라고요. 이게 오랄 중에서도 제일 위에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읽어보자 하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이제 그래프 네트워크 자체 약간 트렌드 자체가 WL 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큰 트렌드 중 하나고, 또 다른 트렌드가 이제 뭔가 대수적인 뭔가를 가져와서 뭔가 대칭성을 따지는 약간 지오메트릭 딥러닝 약간 이쪽 온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제목들만 보면. 네. 이제 후자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후자는 저랑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어쨌든 ICL을 나온 논문들 한번 그래도 그래프 관련된 걸 한번 다 읽어보려고 앞으로는 ICL을 2022만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사적으로 한번 붙여봅니다. 네, 저도 알아. 그러면 다음에 한번 그걸로 읽어봐야겠네요. 아직 안 정했는데. 네, 좋죠. 네. 아마 근데 그 타임 시리즈는 찾아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진짜로. 타임 시리즈 그런 거 네. 뭐, 사실 뭐, 그 그래프랑 딱 뭐, 1대1 매칭되는 건 당연히 아니니까. 네,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제일 위에 있는 논문으로 골랐고요. 그냥 사실 이제 가끔 그래서 그 어처를 보면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특히 오랄 같은 데는 되게 막 유명한 분들 많아서 제가 혹시 아는 분들 있으면 한 번씩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족이 좀 길었고요. 네, 바로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제 인트로덕션을 먼저 하면, 이제 GNN이 이제 WL보다 어떻게 이제 더 세게 만들 수 있는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떻게 해야 이제 심플하게 이제 만들 수 있는가, 심플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가를 이제 뭔가 찾아보는 게 여기에 이제 어떤 관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WL보다 더 세게 만들기 위한 시도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하이어 오더 WL 같은 거를 이제 만들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점 3개짜리를 새로운 점으로 정의해갖고 뭐 얘네 간의 연결 관계를 정의하고, 그래프가 사실은 뭐 점이 n개가 있으면 새로운 이제 뭔가 어그멘티드 된 그래프는 n 3승계 점이 있어서 걔네 사이에 뭐 연결 관계를 따지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이런 케이스에는 이제 사실 퍼뮤테이션 인베리언스는 당연히 이제 보존이 되겠죠. 왜냐면 이제 다 네네. 공평하게 다 이제 추가를 해주니까. 근데 이제 방금도 말했듯이 n의 k승 정도의 적어도 컴플렉시티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 대부분 이제 막 논문들 보면 이런 걸로 실험을 하긴 하는데, 이제 그 막 일주일 내에 결과가 안 나와서 막 대시로 표시돼 있고 이런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 점들이 있고, 두 번째 거 보면 counting on the predefined substructures as additional feature.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한 뭐 예를 들어 막 삼각형 같은 거 세기 뭐 아니면 뭐 약간 뭐 이런 이제 느낌들을 세서 그냥 넣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어떻게 잘 웰한 substructure를 세면 뭐 3W 뭐 아니면 뭐 EW 뭐 이런 것이랑 거의 파워가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predefined substructure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한 어떤 에러고 볼 수도 있어서, 일단 그렇게 엄청 막 요구들 막 소모가 물론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엄청 도움이 되질 않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augmenting node identifiers or random features into GNN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케이스를 이제 permutation invariance를 좀 깨주는 건데, 점 하나에 대해서 이 점이 엄청 특별한 놈이다 이런 걸 이제 뭔가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뭐
엣지 같은 거 하나 했다가 얘는 진짜 특별한 놈이다 약간 이런 걸 더 넣어줘서 GNN의 대칭성을 깨고 점의 특별성을 줬으니까 아니면 엣지의 특별성을 줬으니까 대신 그만큼 익스프레셔니빌리티가 올라가는 약간 그런 이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다들 진행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약간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 건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테이셔널리하게 이제 이니피션트 했다가 이제 문제고, 두 번째는 핸드크래프트한 서브스트럭처를 요구했다가 이제 문제고, 세 번째는 이제 뭔가 사실 대칭성도 깨지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이제 뭔가 로컬 스트럭처 같은 것들을 잘 이제 따지실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을 이제 여기서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들은 그 세 개를 모두 이겨낼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뭐 인트로덕션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떤 세 개의 이제 옵서베이션에 의해서 이 그래프 SNN이라는 걸 새롭게 만들게 되는데요. 어떤 이제 옵서베이션이냐면 첫 번째로는 기존의 네이버후드를 멀티셋으로만 다뤘는데 멀티셋으로 다루면 이제 걔네가 다 이제 뭔가 동등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리프레젠테이션하는 캐패시티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네이버후드 서브그래프가 이제 스트럭처리 릴레이티드 돼 있는 것들을 이제 리프레젠트를 하고 그런 예들을 통해서 WL 테스트보다 더 센 예들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첫 번째 어떤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 동등하게 생각하진 않겠다. 뭐 비슷한 애들은 더 비슷하게, 뭐 안 비슷한 애들은 더 안 비슷하게. 그걸 조금 더 이제 뭐랄까 완벽한 데피니션을 가지고, 그러니까 매스메티컬한 데피니션을 가지고 뭔가 다뤄보겠다.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뒤에서 네이버후드 서브그래프 아이소모피즘이랑 네이버후드 서브트리 아이소모피즘을 이제 두 개를 소개를 할 건데 이 두 개는 굉장히 유명한 어떤 노션인 거예요. 저는 사실 처음 봤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네이버후드 서브그래프 아이소모피즘은 여기서 미리 말하면 이 WL에 어떻게 보면 대응된다고 볼 수 있고요. WL 아니면 프리디파인드 서브스트럭처 이런 쪽에 이제 대응된다고 볼 수 있고, 네이버후드 서브트리 아이소모피즘은 기존에 저희가 했던 메시지 패싱의 관점에서의 뭔가 아이소모피즘. 그러니까 저희가 막 예를 들어서 어 뭐 이런 그래프랑 이런 그래프랑 이제 메시지 패싱의 관점에서는 똑같은 그래프거든요. 근데 이제 막 이런 걸 이제 두 개를 뭔가 저희는 이제 뭔가 나중에 네이버후드 서브트리 아이소모피즘이라고 부를 건데 이런 예랑 아니면 네이버후드 자체가 이제 뭔가 아이소모피즘인 거랑 어느 정도 좀 갭이 너무 크다는 거죠.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오버랩 아이소모피즘을 정의를 해서 뭔가 그런 갭들을 좀 해결해 보겠다. 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이제 스트럭처 인터랙션을 이제 어떻게 퀀티파이 할 수 있는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뭔가 프로퍼한 펑션들을 잘 이제 만들겠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익스프레셔너빌리티에 대한 주제가 처음 나온 게 수의 논문인데 2018년에 그 처음으로 뭐 GIN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던 그런 논문인데 그때 뭐 인젝티브니스를 증명해야지 뭔가 WL 테스트랑 같은 파워를 낸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 인젝티브니스를 보장하려면 어떤 프로퍼 펑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프로퍼 펑션을 잘 디자인해 보겠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어떤 옵서베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얘네가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시할 건데 사실 여기서는 이름을 제시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앱스트랙 같은데 그래프 SNN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이제 약간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프 SNN이라는 걸 정의를 할 건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WL 넘어서려는 그런 이제 단점들을 다 이제 이겨내고 있다. 약간 이런 이제 뭔가 아이디어로 뭔가 인트로덕션을 소개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네, 좋습니다. 네네 좋아요. 그럼 이제 방금 여기서 두 번째에서 얘기했던 이제 아이소모피즘의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정의를 제가 여기다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 NV는 이제 V의 이제 네이버후드이고요. SV는 이제 N 틸다 V를 먼저 소개하면 네이버후드에다가 자기 자신까지 포함한 이런 예를 이제 N 틸다 V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N 틸다 V에 의해서 인듀스된 서브그래프를 SV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랑 자기 자신에 있는 네이버후드 걔네 사이에 있는 이제 엣지들 죄송합니다. 걔네 사이에 있는 엣지들까지 있는 거. 그
그런 예들만 살린 것을 이제 뭔가 서브그래프 induced by 뭔가 점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예들을 그러면 약간 그 어떤 노드 기준 서브 그래프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노드 하나 고르고 걔네 주변에 있는 얘들 하고 네네. 걔네끼리까지만 이제 살리는 게 이제 SI라고 부르는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SVW라는 것은 이제 SV랑 SU의 이제 교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정의할 때는 V랑 U가 항상 연결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할 거냐면 두 개 이제 뭔가 연결된 얘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뭔가 서브그래프가 생길 거고 얘에 대해서 새로운 서브그래프가 생길 건데 얘네 두 개가 겹치는 이제 서브그래프가 있을 거아니에요, 그죠? 서브그래프가 네. 이제 있을 거니까 그런 얘들을 SVU로 우리가 생각합시다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요. 데피니션 1은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서브그래프 아이소모피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SI랑 SJ가 서브그래프 아이소모피즘이다인 것은 첫 번째로는 이제 그 I 자기 자신하고 그 걔네의 그 뭐야 이웃 J의 자기 자신하고 걔네 이웃 걔네가 일단 1대1 매칭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임의의 두 개의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N tilde I하고 N tilde J에 있는 두 개의 점에 대해서 이제 GVI랑 GVJ가 adjacent면 이제 H는 이제 그거예요. H는 이제 그 피처 벡터인데요. 피처 벡터가 이제 같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정말 이제 우리가 똑같이 생겨야 이제 뭔가 SI랑 SJ가 서브그래프 아이소모피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고요. G는 뭐죠? G는 이제 그 1대1 펑션이에요. 바이젝티브 맵. 펑션. 아, 네. 그러니까 그냥 피처가 완벽히 같아야 된다는 걸 지금 의미를 하고 있다고 아, 이제 제가. 네네. 아, 그래야 아이소모픽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완벽하게 똑같은 그래프 두 개를 그냥 얘기하는 거고요. definition 2는 overlap isomorphism. 사실 이제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definition 3를 먼저 볼게요. definition 3는 이제 subtree isomorphic인데 얘는 이제 G에서 똑같이 이제 뭐 1대1 함수가 있긴 한데 이제 any V'에 대해서 GV'이 U'이고 HV'이 HU'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definition 1하고 3의 차이는 이제 연결된 얘들에 대해서 굳이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연결된 얘들에 대해서 이제 그 피처가 같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 사실 지금 B 그림을 보면 얘네가 다 이제 서브트리 아이소모픽 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냥 우리가 메시지 패싱을 할 때 뭐 이 점에 대해서 메시지 패싱을 하면 이 세 개에 대해서 받게 되잖아요. 그죠? 네. 이 그래프로 이런 그래프라고 해도 얘는 똑같이 이 세 개에 대해서 패싱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네. 또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라서 이런 경우에 이제 뭔가 서브트리 아이소모픽 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겠습니다. 보통 보는 거는 기존에 봤던 거는 막 약간 이런 얘들이었던 거죠. 메시지 패싱 같은 걸 했을 때는. 그래서 근데 그 두 개 사이의 갭이 너무 크니까 그 둘 사이에 오버랩 아이소 이런 것을 넣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젝티브 매핑이 있고 이제 I의 네이버후드에 대해서 GV가 GV 프라임이 U 프라임이고 S IV 프라임이랑 SJU 프라임이 서브그래프 아이소모픽하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예시로 한번 보면 그러니까 지금 I하고 J에 대해서 얘네 이제 뭐 네이버 후드들이 뭐 얘랑 얘랑 뭔가 대응될 거고 얘랑 얘랑 대응될 거고 이런 식으로 뭔가 대응을 시킬 수 있겠죠. 그죠? 네. 대응을 시키고 했을 때 이제 I의 네이버 후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다른 뭐 얘를 골랐다 고요. B 프라임이 얘를 골랐다고 치면 뭐 얘가 이제 U 프라임이 될 거고 이때 IV 프라임 그러니까 SIV 프라임이니까 얘에서 이제 또 뭔가 오버랩 서브랩을 그리면 뭐 이런 예가 생기겠죠. 그죠? 네. 그럼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렇게 생길 거니까 오버랩 서브랩가 이렇게 생길 거고 마찬가지로 J에 대해서도 이 U에 대해서 이제 뭔가 그 네이버후드에 대한 오버랩 서브랩을 그리면 비슷한 그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얘네 두 개는 뭔가 오버랩 아이소모픽 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더 약한 개념인 거죠. 아, 그러니까 네. 근데 그 되게 적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저렇게 두,
예, 보면서 좀 적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예, 드네요. 네, 그렇네요. 근데 진짜 좀 적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 1하고 2는 가까운데 2하고 3은 좀 멀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고. 네. 네, 저랑 비슷한 느낌을 좀 느낀 것 네. 같습니다. 여튼 뭐 1보단 약한 걸로. 네, 뭐 그 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1보다 약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네, 그래서 프레임 원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그래프 아이소모피즘이면 오버랩 아이소모피즘. 근데 반대는 안 된다. 뭐 약간 그럴듯하고 오버랩 아이소모피즘이면 서브트리 아이소모피즘인데 반대는 안 된다. 이것도 이제 그럴듯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어리움 2는 M이 이제 GNN일 때 M이 1WL이랑 이제 그 이제 파워풀 한 게 똑같으려면 이제 이미의 뭐 SISJ에 대해서 서브트리 아이소모픽하지 않게 뭔가 임베딩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르게 이제 서브트리에 대해서 임베딩 해야 된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뭔가 메시지 네, 패싱의 네. 똑같은 그냥 시오리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근데 2번이 저로 갑자기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되게 극찬을 받는 뭔가 정의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냥 그 리뷰에 음, 지금 보니까 저도 좀 그렇네요. 여기까지 아무튼 괜찮을까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정의를 하는 게 이제 Generalized Message Passing Framework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도 메시지 패싱으로 뭔가를 할 건데 근데 약간 지금까지 있었던 거랑 좀 다르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그 A가 저희가 adjacent matrix잖아요. 그걸 이제 새롭게 이제 정의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SV랑 SVU가 이제 이 함수에 들어가면 얼로 대응되는 어떤 W를 정의할 건데 이 W가 이제 클로스한 정도로 이제 얘기해 준다고 말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클로스하면 W가 큰 값이 나와서 AVU 값이 엄청 커질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어떤 프로퍼티를 그럼 만족을 시켜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냐면 이 세 가지 프로퍼티를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adjacent 매트릭스의 각 이제 원소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만족시켜야 된다는 건데 첫 번째로는 SV랑 SV랑 SVU 프라임이랑 거리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SVU랑 SVU 프라임이랑 둘 다 이제 완전 그래프여야 되고 완전 그래프이고 근데 이제 SVU의 이제 크기가 더 크다면 이제 W 값도 더 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혹시 이거 저, 그 S스타가, 좀 약간 앞에부터 좀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네네. 그 S스타가 이제 그 오버랩 서브 그래프들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네. 서브 그래프들의 쌍에 대해서 오버랩핑 하는 그래프의 셋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W가 그거의 어떤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정의하는 거냐면 지금 어떤 A를 정의할 건데 네. 매트릭 여기 지금 점 노드하고 노드예요. 예를 들어서 V, U에 있는 어떤 adjacent를 W, S, V, S, VU로 정의할 건데 그럼 SV하고 SVU가 뭐냐면 SV는 점 V가 아, 있었을 때 V의 뭔가 주변에 있는 얘들인 거고 SVU는 V랑 U가 연결했을 때만 정의가 되죠. 연결해 있을 그러면 U랑 V가 노드군요. 네네 그러면 그 여기서 그 SUV가 뭐죠? SUV는 위에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의했습니다. 아, 그 SV랑 SU의 교집합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까먹고 있었네. 네, 아니 감사합니다. 네. 처음 아, 바로 신기한 네. 거 여튼,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러면 SV랑 SVU를 비교하는 것은 SV가 막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U랑 약간 또 겹치는 데가 막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죠? 네네. 얼마나 센가 안 센가를 체크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뭐 예를 들어 사각형이면 이 사각형인 게 삼각형이고보단 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지금 로컬 클로스니스에 대한 얘기고 로컬 덴스니스는 이제 SVU랑 SVU 프라임이랑 같은 이제 멀티스를
넘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엣지 개수가 얘가 더 많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점 4개인데 하나는 이렇게 사각형이고 하나는 사각형의 대각선까지 연결이 있다면 뭔가 얘가 조금 더 잘 연결되어 있는 뭔가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로컬 네네. 레지스턴스. 아이소모픽 인베리언트는 이제 얘네 두 개가 아이소모픽하면 이제 아이소모픽 인베리언트가 부르게 된다. A가 이제 1의 대응되고요. B가 2의 대응됩니다. 대충 네네. 이제 대충 어떤 느낌인지만 알면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네. 깊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W를 우리가 정의를 해준다면 W 정의해주고 A 그러니까 adjacent를 새롭게 정의해준다면 그리고 이제 A 틸다를 여기서 이제 뭔가 W로 정했으니까 걔 이제 normalized value 저희가 이제 A 같은 게 뭐 합이 뭐 1이 돼야 된다 뭐 약간 이런 어, 이제 근데 그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VU가 네네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그 크다 작다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죠? 스칼라 그러니까 밸류가 아닌데. 원래는 adjacent 매트릭스가 뭐 예를 들어서 연결되면 1 아니면 0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잡았었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라 얘네가 강하게 연결돼 있으면 막 0.5 약하게 연결돼 있으면 0.1 0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각각은 얘는 지금 행렬의 하나의 원소니까. 원소, 그러니까 저게 A 자체가 어드젠시 매트릭스고, 네네. AUV가 하나의 그냥 거기에 있는 에드전시 X 하나의 밸류라는 거죠? 아,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에 네네. 있는 네네. 세게 붙어 있는 이런 이제 느낌을 알려주는 거고. 네네. 여기서 노멀라이즈가 안 돼 있으니까 노멀라이즈 시키면 그냥 대충 AT라고 하고 그럼 이제 새로운 메시지 패싱 두 개를 정의하게 돼요. 하나는 이제 기존이랑 약간 비슷하게 이제 그 AT다 VU랑 그 연결된 얘의 히든 리프레젠테이션 얘를 보게 되고 하나는 이제 그냥 이제 VUT라 그러니까 이제 연결된 게 뭔지만 보고 V에 대한 이제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을 엘리멘트 와이스하게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애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사실 이제 뭐 두 개가 사실 약간은 다른데 왜냐면 이제 하나는 이제 연결된 히든 리프레젠테이션 자체를 뭔가 VU랑 결합해서 뭔가 보겠다는 거고 하나는 이제 A 틸자만 보고 이제 V에 있던 얘를 기존에 있던 얘를 뭔가 가져오겠다라는 건데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HV는 이제 얘네 두 개를 콤바인하는 거니까 뭐 더하든 뭐 콩텟하든 뭐 뭔가를 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네, 약간은 다른 두 개의 노션을 이제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두 개다 이제 어떻게 보면 메시지 패싱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시오리움 3은 그 기존에 맨날 뭔가 WL보다 더 센지 안 센지 보는 그냥 그런 종인데 뭐 역시 뭐 인젝티브 해야 뭐 된다 뭐 아니면 뭐 distinguish subtree and subgraph 아니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인젝티브 해야 된다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더 세려면 subtree가 같은데 subgraph로 다른 얘들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이 사이에 있는 얘가 어떻게 보면 어떤 이 오버랩 아이소모픽한 얘들을 뭐 분리할 수 있다고 대충 이런 느낌인데요. 어쨌든 네. 1보다 그냥 더 세다라는 걸 그냥 이제 얘기해주기 위해서 시오리움 3을 이제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앱스트랙한 얘기였는데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네, 뭐 힘겹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에가 너무 아, 빡셌어서. 또 아니 뭐 이렇게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네. 네. 네, 사실 여기서부터 그래서 별게 아닌데 그냥 그래프 SN에는 W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정의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VU, EVU 그러니까 이제 SVU가 있을 때 그러니까 두 개 겹치는 그래프가 있을 때 걔네에 대해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점에 대해서 사실 당연히 이제 뭔가 디스카운트 해줘야 되는 게 맞고 엣지가 높으면 그만큼 이제 더 이제 높게 해주는 게 맞으니까 대충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W를 잡아준다면 잡아주고 이제 H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정의를 해준다면 얘가 그냥 1W보다 세다는 것을 시오리움 3으로부터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되게 어렵게 잡아놨는데 사실은 그냥 GIN이랑 거의 비슷한 형태 GIN 했다가 사실 뭔가를 더한 형태라고 이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A가 이제 AT더라 바뀌긴 했지만 뭐 그런 네. 느낌 주면 얘가 1W보다 확실히 더 세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어요. 네. 사실 뭐
여기부터는 약간 싱거워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고 여기서 실험으로 되게 크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익스페리멘트를 이제 하는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일 텐데 그 네. 경우에 그래프 SNN이 그냥 다 이제 나머지를 다 이긴 거를 그냥 좀 현저하게 차이 나게 이기죠. 그렇죠? 90 내고 94 이러면 사실은 5%가 오른 거니까 미친 듯이 많이 오른 거죠. 그죠? 네네. 이런 식으로 막 거의 다 뭐 이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뭐 이제 뭐 이것도 클래시피케이션 액큐러시인데 조금 더 어려운 데이터셋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런 케이스 음, 굉장히 뭐 잘 해낸다. 이 대시는 이제 보통 이제 계산이 안 돼갖고 일주일에 계속 GPU를 굴렸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를 좀 그게 보통 스트레스로드가 있나요? 일주일 뭐 이렇게? 이게 사실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보통 논문을 읽다 보면 이제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우린 안 했음 약간 아, 이런 네. 거. 사실 저도 정확하게 기준을 모르겠는데 GNN이 그 병렬 차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일반적인 구조가 아니라 그냥 계속 다르니까 네. 뭐 최근에 막 그래서 그런 것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파이토치에서 자동 병렬화를 좀 해줄 수 있게 막 새롭게 뭔가를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고 그러니까 뭔가 이쪽 약간 뭐 이거 좀 딴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컴퓨테이션 쪽에서 그래프 뉴럴 넷을 좀 그 계산하는 거 옵티마이즈하는 그런 쪽 연구도 꽤 많이 되고 있을 것 네 진짜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어젠가 기사를 봤었는데 그래서 막 네, 아무튼 뭔가 탑재하고 있다고 막 들었습니다. 우리가 굳이 막 사실 GPU 막 멀티플하게 패러럴하게 저희가 막 콜링할 때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제 그런 것도 좀 그냥 될 수 있게 네.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서 뭐다 아무튼 그래서 좋았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은 네, 네네. 그 람다가 뭐죠? 테이블 5에서. 마지막 이 람다는 이제 여기서 이 람다 값을 바꿨을 때 어떤 람다가 제일 좋은가 아, 찾아보면 익스포넌트를 네네네. 근데 약간 보통 노멀라이제이션 쪽인가요? 아니요 이 W를 먼저 정의를 하고 네. 또 A를 계산을 하고 네. A를 이제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거리 매트릭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좀 다른데 아, 거리 매트릭이구나. 네네. 네, 뭐, 약간 뭐랄까 그냥 뭔가에 따라서 이제 뭔가 컨시스턴트하게 뭐 람다가 몇일 때 항상 좋음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오버올 스무스팅 관해서 막 얘기를 했었는데 이 논문 뒷부분에 읽다 보면 사실 제가 그 부분은 캐치를 정확히 못해갖고 왜 람다 2가 좋은지 약간 이런 거를 캐치를 못해갖고 네, 되게 일관되게 하나의 익스포넌트가 좋네요. 신기하네. 네,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거 좀 분석해볼 만한 가치가 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되게 아무튼 큰 폭으로 이겨갖고 사실 익스페리멘트가 엄청 강했던 논문이고요. 이거는 저는 사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너무 억지 아닌가 데피니션 2는 약간 그런 생각도 좀 근데 뭐 실제로 결과가 잘 나왔으니까. 뭐, 사실 인투이션적으로 이런 게 거의 없다 생각했지만 실제로 뭐 많을 수도 겠네요. 네. 네. 그런 이제 논문이었습니다. 음, 질문 있으신가요? 더 내가 저 한 번 더 읽어봐야겠네. 뭔가 아, 좀 더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공유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되게 재밌었고요. 그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 논문은, 잠시만요. 네, Temporal Graph Network for Deep Learning on Dynamic Graphs인데, 이게 사실은 월요일에, 공유 아니네. 공유 이제 됐죠? 네네네. 지난 월요일에
그 소개해드렸던 논문의 어떤 핵심 스트럭처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월요일 논문은 이제 그 멀티베리 타임 시리즈를 뭔가 템포럴 네트워크로 바꾼 다음에 피처 엔지니어링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템포럴 네트워크 자체를 예측하는 논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 그 엣지 디텍션, 그 엣지 포캐스팅을 하는 논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템포럴 다이나믹 그래프,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그런 그래프를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건 트위터 사람들이 썼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페이퍼, 이건 뭐 그 뭐냐 그 포스터긴 한데 발표 영상도 뭐 5분짜리 간단하게 있고, 음, 하여튼 이제 템포럴 그래프 네트워크 TGN이라는 걸 소개를 하면서 이게 다이나믹 그래프를 잘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트로는 사실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 뭐 그런 소셜 네트워크 뭐 이런 거 보면 그것도 다 그래프 구조인데, 사실 시간에 따라 계속 인덕티브하게 더해지는 거잖아요. 뭐 빠지거나 더해지거나 링크든 노드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다이나믹한 그래프가 더 사실 많다. 근데 그 뭐 뒤에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스태틱한 그런 컴플릿 그래프, 아니 스태틱한 그래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분석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근데 이걸 좀 컨티뉴어스 타임 시나리오로 분석하는 연구가 좀 이어지고 있고, 이 논문의 이제 컨트리뷰션은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다이나믹 그래프에 대해서 잘 동작하는 이제 그 제너릭 인덕티브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 TGN이라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래프 데이터의 분류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스태틱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제 vertices 노드하고 엣지가 있는 어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메시지 패싱을 통해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노드 I, J,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엣지 피처까지 해가지고 이제 어그리게이션, 메시지 패싱을 수행을 하고, 그거하고 이제 기존 노드 피처를 이제 잘 어떤 함수에 거쳐가지고 이제 새로운 피처를 만들어내잖아요. 이제 그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인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그래프라는 것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시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 시간에 따라 이렇게 흐르는데 뭐 1초에는 뭐 까만색이랑 초록색이랑 이렇게 연결돼 있고, 뭐 이렇게 시간에 따라 다르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 구조하고 이런 것들이 바뀝니다. 바뀌는 그래프고, 그러니까 시간축이 하나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는 두 가지 일반적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DTDG인데, 이게 뭐냐면 Discrete Time Dynamic Graph인데, 이거는 각 인터벌마다 만들어지는 sequence of static graph 스냅샷을 분석해. 예를 들어 0초부터 5초까지를 하나의 어떤 스냅샷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뭐 윈도우가 5초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연결된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5초부터 10초까지 또 이거를 합쳐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요. 뭐 등등 이렇게 스냅샷을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각각의 변화하는 스태틱 그래프로 간주를 하고 그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 네, 두 번째로 이제 컨티뉴스 타임 다이나믹 그래프인데, 이거는 이렇게 스냅샷을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엣지 커넥션이 들어오면은, 혹은 뭐 노드가 새로 발생하거나, 그냥 그때그때 하나씩 그냥 새로운 이벤트 하나하나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음, 네,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다이내믹 그래프를 이제 밑에 continuous time 다이내믹 그래프 형태로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는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노드 와이즈 이벤트 이거는 뭐 노드의 생성 및 소멸이겠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가 이제 엣지 이벤트 그러니까 새로 뭔가 엣지가 생기는 게 이제 그 이제 엣지 이벤트인데 여기서 이제 생기는 걸 계속 영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때 그 타임스탬프에서 이 엣지가 생겼다 이걸 그냥 뜻합니다. 이 엣지 이벤트라는 게. 그래서 한번 연결되면 쭉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때 한번 생겼다가 뭐 사라질 수도 있고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드와 엣지의 템포럴 셋을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여러 개의 노드가 있는데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노드를 뜻하고 엣지 같은 경우에도 IJ가 있는데 여기에 그 타임이 하나 더 붙겠죠. 그래서 어떤 타임에 어떤 I랑 J가 연결이 됐다 이런 거. 그래서 근데 그 이 타임스 T 안에서 이제 노드 I에 대한 네이버후드 인포는 이제 밑에와 같이 이제 기술을 하고 다만 여기서 이제 그 그냥 단순히 그 어떤 시간 T 안에서 그 I랑 J가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벗어나면은 뭐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기존 스태틱 그래프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n에 k를 붙이면 이제 k of neighbor 이거 있고요. 시간 t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라지 t는 어떤 인터벌이에요. 그거 말고 이제 어떤 타임 스냅샷 하나 시간 t에서의 템포럴 그래프 스냅샷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0부터 t까지 0부터 뭐 t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gt 이렇게 템포럴 그래프 스냅샷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까지는 뭐 이해하셨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템포럴 그래프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뭐 인코더 디코더 형태로 구성이 되고 인코더는 다이나믹 그래프를 노드 인베딩으로 디코더는 이제 노드 인베딩을 이제 태스크 스페시픽 프리딕션으로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태스크 스페시픽 프리딕션은 이제 이 모델의 목표를 뜻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래시피케이션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엣지 프리딕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 되게 좀 재밌는 게 되게 이 구조를 뭐 이것도 써도 되고 저것도 써도 되고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로스가 흐르냐 그 차이겠죠. 어떤 로스에 대해서 어떤 그레디언트 흐르느냐. 그래서 이 논문의 이제 키 컨트리뷰션은 이 인코더가 이제 컨티너스 타임 다이내믹 그래프를 이제 잘 학습을 해서 이제 그래프의 어떤 노드의 인베딩인 Z를 잘 학습을 한다. 그래서 뭐 그렇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데. 그리고 이제 좀 구조에 대해서 다시 좀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메모리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라는 게 들어가는데 네, 이제 시간 t에서 모델의 이제 메모리 혹은 뭐 스테이트는 이제 노드 i에 대한 벡터 si로 구성돼서 s가 이제 메모리에 대한 노테이션이고요. 그래서 메모리는 각 이벤트 이후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이벤트라 함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 메모리 벡터 s가 각각의 노드마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업데이트 되냐면 어떤 이벤트가 그 노드에 대한 이벤트일 때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노드가 등장을 하고 그 노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를 들어 뭐 트위터에 가입을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업데이트가 안 되겠죠. 왜냐면 그 노드에 대응하는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메모리의 목적은 이제 압축적으로 노드의 히스토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노드 TGN이라는 그 그래프 neural 구조는 이제 각 노드의 롱텀 디펜던시 혹은 뭐 롱텀한 어떤 인포메이션들을 이제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제로 벡터로 이니셜라이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패싱이 나오는데 이 메모리에 대한
노드 i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제 메모리가 업데이트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인터랙션 이벤트 EIJ가 발생하면 이제 이 메시지 패싱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T-1은 T-는 이제 T-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전 단계의 메모리랑 이제 델타 T랑 그다음에 그 엣지 피처 이렇게 세 개가 이제 메시지 펑션을 통해서 이제 합쳐지고 그게 이제 MI가 되고, 이제 반대로 이제 I하고 J에 대한 이벤트니까 이제 노드 J에 대한 어떤 이 메시지는 이제 이 J하고 I가 거꾸로 돼가지고 똑같이 들어가고 이제 델타 T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여기서 이 델타 T가 들어가는 게 이게 사실 아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틱이 딱딱 나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컨티니어스 타임이라 하면 이게 꼭 틱이 나뉘어 있지 않다는 걸 뜻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 0.1초에 뭔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댓글을 꼭 정시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컨티니어스 타임이라는 그 개념 하에서 이 델타 T라는 게 계속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컨티니어스 타임이니까. 여튼 이게 들어가고요. 근데 그 S랑 D는 뭔가요? 그 메시지 S, 메시지 D 해서 이거는 그냥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 각 롤에 대해서 함수가 다를 수 있다. 아예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드와이즈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노드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것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는 뭐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것도 가능하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컨캣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를 구성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메시지 어그리게이터 해서 이제 배치 러닝을 위해서 이제 T1부터 이제 뭐 TB까지 이 학습을 이 메시지를 구한 거를 어그레이트 해가지고 이제 한 번에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most recent mean 같은 걸 사용을 하기도 하고, 뭐 일종의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펄스는 다음에 뭐 손실이 크나요? 잘 못 들었습니다. 펄스하면 왜 정보 손실이 클 수 있나요? 이거는 이렇게 이건 그냥 제 추측인데, 이게 이 너무 배치 사이즈가 크면은 이제 예를 들어 미인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 뭐랄까 음, 아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걸 most recent를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한 건데, most recent가 뭐냐면 그냥 가장 배치 하나의 이제 배치 안에 있는 각각의 이제 메시지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가장 늦은 시간의 메시지를만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앞부분 버려지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메모리 업데이터는 이제 이 구해진 이제 어그레게이트된 메시지를 하고 이제 T-1의 이제 SI하고 이거를 이제 메모리 업데이트를 수행을 합니다. 여기서 뭐 LSTM이나 GRU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이 메모리에 대한 거예요. 이 밑에 부분. 근데 지금 갈래로 하나 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임베딩 모듈이 따로 있는데, 이건 이제 temporal embedding 이제 Z를 이제 학습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이 모듈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제 메모리 스타일리스 프로블럼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걸 뭔가 리뷰를 달았는데 리뷰 논문을 달았어요. 그래서 뭔가 리뷰 논문이 뭔가 주장을 할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는 안 되는데, 여튼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노드 이벤트가 긴 시간 동안 없으면 이건 그 노드는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메모리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그냥 버려진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러면 이제 이게 계속 진행하다 보면 좀 아웃데이트 될 수도 있고 이런 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그 temporal embedding를 그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load embedding Z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메모리 펑션들이 메모리 각각 노드에 대한 이제 메모리 벡터들이 들어가고 노드 피처들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H는 이제 뭐 러너 펑션들인데 뭐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고 그냥 아이덴티티는 그냥 완전 그냥 SI를 그대로 쓰는 거고요. 타임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는 뭐 델타 T에 대한 어떤 거기다 뭐 파라미터를 붙여가지고 이제 좀 간단하게 만드는 거고 예를 들어 뭐 시간에 대해서 긴 시간이 지날 때 조금씩 그냥 바뀌게 만드는 거죠. 뭐 그 정도의 이건 아마 그냥 스칼라 밸류일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래프 어텐션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라지 L의 길이 이제 그래프 어텐션 레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멀티헤드 그래프 어텐션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그 이 Z를 이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템포럴 어텐션을 사용하면 이제 그 L번째 레이어의 인풋으로 그 노드 i와 그다음에 L-1번째 리프레젠테이션인 그 이웃의 L-1번째 리프레젠테이션 그 H를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H라는 게 이제 그 그리고 이 temporal graph attention 내에서 이제 학습되는 어떤 그 노드 임베딩을 뜻하고 그다음에 이게 결국 그 끝나면 그게 이제 Z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레이어의 아웃풋이 이제 Z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 파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제너릭 타임 인코딩이라는 어떤 이게 시간 이게 그 컨티뉴스 타임이니까 이런 걸 사용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그 이제 H들하고 이제 엣지 피처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어그레이트 해가지고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하고 MLP까지 해가지고 이걸 여러 개 층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H를 만들어내고 결국 G가 학습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템포럴 그래프섬 구조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더 간단한 구조고 단순히 이제 그 잠시만요. 네. 네네. 아 잠깐 제가 지금 속도가 제가 지금 약간 적응을 못해서 그런데 멀티헤드 어텐션을 그러면 하는 게 이제 1번째부터 n번째에 그러니까 이웃 내에서 첫 네. 번째 히든 H 간의 네. 정보를 얻고 멀티헤드 어텐션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템포럴 그래프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그리게이션 한 다음에 이거를 그냥 학습을 하는 거고요. 이거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뭐 그 GCN 같은 구조겠죠. 네. 그렇고 이제 그 여기서 조금 제가 이해를 완전히 못했는데 트레이닝에서 이거 그 트레이닝 하면 되는데 문제가 좀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뭐 셀프 슈퍼바이즈드 엣지 어텐션 그다음에 뭐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이 모델의 학습 목표를 정하고 이제 로스를 구성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엣지 프리딕션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쭉 이제 뒤로 넘어가면요. 이 두 층에서 그 이 위쪽 부분이 이제 메모리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학습해서 이거를 이제 노드 임베딩을 학습하는 데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기서 문제가 하나 이제 발생을 하는 게 이제 이 메모리 릴레이티드 모듈들은 이제 직접적인 로스하고 이제 관련이 있지가 않아가지고 그레디언트가 잘 전달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배치 이터렉션 하기 전에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아마 그 로스가 흐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이해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S가 그 로스라면 어디 있을까요? 잘 못 들었습니다.
S가 왜 로스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돼 있을까요? 아, 네, 제가 그 부분을 좀 이해를 잘 못했는데, 결국, 인베딩에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거 좀 더 디테일하게 코드를 볼까 했는데 약간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이 어그리게이트 할 때, 여기서 로스가 약간,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전해지지 못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뭐, 그, most recent 같은 거 쓰면, 진짜 그런 음. 케이스 있다. 네, 근데 이건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거 코드를 한번 까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네네. 하여튼 그, 그 그래서 어 배치 그 배치 학습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전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인포메이션 리키지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t가 뭐 0부터 t가 100일, 그러니까 배치 크기가 100이라고 한다면은 그 예를 들어서 뭐 95번째 어떤 이벤트까지 얻고 96번째에 대해서 이제 액티브 프리딕션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배치는 100이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다 넣어버리면은 치팅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인포메이션 리키지, 약간 그 치팅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어, 그, 어디 딴 데다가 그 저장을 해놓고, 치팅을 하지 않기 위해 이미, 그러니까 0부터 100까지에 대해서 배치 학습을 해놓고, 그 다음에 프리퀴즈 한 다음에 로스를 흘려보내는 거. 그러니까 이런 치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치팅 지금, 왜 생긴지 사실 그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제 추측인데,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이, 이 어그리게이션을 할 때, 예를 들어 이 배치 사이즈가 100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이걸 아 0부터 100까지 한꺼번에 다 쓰잖아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 95번째까지 넣어놓고 96번째에 어떤 엣지 프리딕션을 한다. 근데 그러면은 0부터 100까지 정보를 다 쓰면 그건 치팅이잖아요. 네, 맞네요. 예. 완벽 맞네요. 근데 그거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 전 문제도 근데, 네.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맞다고. 하여튼, 네. 이거 제가 코드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좀 덜 돼가지고, 네네. 하여튼, 네. 그래서 주변에 이거 물어볼 사람이 있구나. 여튼, 그렇고, 그, 그 다음에 뭐, 배치 대비 200이 이제 트레이드 오프를, 그니까 뭐, 성능하고 스피드의 트레이드 오프가 잘 됐다고 합니다. 익스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익스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엣지 프리딕션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리하고 업데이트하고 엠베딩 뭐 등등을 다양하게 섞어서 사용을 해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위키피디아, 레딧, 트위터 이제 엣지 프리딕션 테스트를 해봤는데 거기서 가장 모든 거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요. 특히 트위터 논문답게 트위터에서 엄청 높게 나왔어요. 근데 궁금한 게 저희가 이 네, 데이터셋을 접근할 수 네. 있나요? 근데 보면 그래프 세이지 같은 것도 있는 거 보면 아마 접근할 수 있겠죠. 오픈 데이터셋이 있을 거예요. 좋네. 그 여기서 트랜스덕티브랑 인덕티브의 차이가 뭔가요? 그거 제가 확인을 못했네. 좀 빨리 보면. 아마, 네. 그거, 잠깐만요. 지금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엄청 기초적인 건데 제가 저를 네. 매번 헷갈려서 부끄럽네요. 그, 이러면서 저희가 발전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기초적인 걸 안 나왔다. 잠깐만요. 트랜스덕티브는 네네. 미디엄. 아, 약간 그 인터폴레이션과 엑스트라폴레이션의 차이 같네요. 네네, 약간 그런 느낌. 예, 예. 네, 이제 제가 이런 걸 돌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관심을 안 두고 있었어요. 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어블레이션 스터디라기보다는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조합들을 통해서 이제 이 계산 속도하고 이제 프리시전의 관계를 해보니까 이제 그 어텐션 쪽이 굉장히 잘 나왔다. 뭐 그런 거고. 네. 그 정도가 네, 끝입니다. 어, 너무 네. 좋습니다. 거의 다 이해한 것 같아요. 아, 다행. 그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녹화 중지하겠습니다. 아, 네.